그러면 김에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kg를 감량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패턴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의 4년 루틴. 근육량 3kg. 체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중간부터 인바디를 재기 시작했던 거죠. 체지방률이 30% 정도, 지금은 20%. 체지방률은 한 10% 정도, 양으로 따지면은 8kg에서 9kg 정도 마이너스 했었던 것 같아요. 근육은 올리고 체지방은 낮췄죠. 이때 했던 루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빵, 과일, 요거트 이렇게 맨날 먹었고, 점심은 일반식 내지는 일반식에 준하는 홈메이드. 이때 일반식은 장르 안 가리고 다 먹었어요. 분식부터 시작해서 다 먹었지만 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당량 먹었어요. 적당량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 패턴이 없다가 생기니까 더 이상 터트리듯이 먹을 필요가 없었고, 아침을 맛있는 걸 매일 먹으니까 전날에 야식을 안 먹어도 돼. 점심을 맛있는 걸 먹으니까 저녁으로 야식을 안 먹어도 돼. 플러스 운동을 아예 안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게 없어가지고 맥주 마시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하면 되게 부대끼기 안 좋단 말이죠. 모든 게 다 온라인이 되는 거야. 일상 규칙들이 잡히기 시작해. 즐겨 먹었던 거는 쌈 채소와 고기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같은 스타일. 그리고 분식도 먹고, 이때 가장 빈도수가 적었던 거는 중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 생각에 중식은 나에게 탄단지가 고루 먹을 수 있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중식 대신에 만족도가 높은 게 한식 뷔페였어요. 내가 중식을 먹느니 차라리 한식 뷔페 가가지고 골고루 뽀지게 먹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이게 더 저에게 만족도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분식을 먹을 때도 항상 떡볶이만 먹지 않았고 순대 간 그런 것들을 같이 시켜 먹고, 이런 게 너무 맛있었어요. 단백질과 탄수화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게.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중간에 간식 한 번, 요 중간에 간식 2번. 저는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제 식단입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10kg를 수월하게 뺐죠. 먹은 시간대 초반에는 들쑥날쑥하지, 말도 안 되게 간헐적 단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저처럼 야식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먹어갖고 그 다음날에 역류성 식도염 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맞아요. 수면의 질도 높여주면서 위장의 부담도 덜 가게 만들고 충분한 소화 시간을 담보를 시켜주기 때문에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간헐적 단식은 잠자는 시간이랑 수면 앞뒤로 공복 상태를 가져가는 시간 합치면 12시간 정도 된단 말이지. 이 정도만 가져가줘도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가져간다? 근육 만들기에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만뒀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초반에는 난장판이었는데 어느 정도 패턴이 쌓이니까 7시에서 8시 사이 아침,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먹었었죠. 기상은 언제 했냐? 패턴이 잡히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상 시간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요즘은 6시 칼로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웬만하면은 12시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매번 칼로 그렇게 자진 않아요. 어쩔 때는 1시에 잘 때도 있고 10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시에 잤느냐 11시 10시에 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의 80% 이상의 일상 자체가 어디에 수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 좀 많이 먹었다고, 늦게 잤다고, 술 좀 먹었다고, 운동 못했다고 망하지 않아. 내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튀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안 했었어요. 운동을 왜 하냐 주의자였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었죠. 씻을 거면서 왜 땀을 흘리니? 어차피 내려올 거면서 왜 등산을 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창피합니다. 초반에는 욕심내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위크. 거의 맨몸 운동 수준. 웨이트,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웨이트가 아니었다.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밴드 끼고 개걸음 걷기,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서는 힙 어브덕션 어덕션 하기, 슈퍼맨 자세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 했었고, 핑크 덤벨 들고 사례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몸이 점점 기능이 올라오면서 태화됐던 근육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점점 체력이 올라가요. 체력이 올라가면서 운동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느껴야 돼. 숙제 노노, 의무 노노, 옆집 누구누구가 하루에 유산소 3시간 한다. 그러니까 나도 3시간 해야 된다. 노노. 스스로 느껴야 돼. 본인이 느껴야 돼. 하는 거 다 좋아. 스쿼트 챌린지, 물 마시기 챌린지, 아침에 러닝하기 챌린지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행위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진짜 좋다.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내 몸이 어제보다 체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내 관점이 파지티브해지는 것 같아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날에 공복 체중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인바디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기운을 느껴야 돼. 그냥 내가 너무 재밌어. 내가 치킨 시켜 먹듯이, 배떡 시켜 먹듯이, 엽떡 시켜 먹듯이 너무 즐거운 일이야. 이걸 만들어야 돼. 운동은 이걸 만들어야 돼. 이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영순이지. 내가 이제부터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할 것이고, 얼마를 살을 뺄 것이고, 여름을 타겟으로 해서 사사 사이즈를 입을 것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십시오. 지속이 되는 핫바디를 만드시려면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먼저 만들고 지금 현재 웨이트 5년 차네.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지만 가서 운동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거. 사실. 그리고 제가 개선했던 일상 습관들이 몇 개가 있죠. 천천히 먹기, 전쟁 나듯이 먹지 않기, 바른 자세 유지, 특히 스마트폰 할 때랑 회사에서 일할 때 척추 굽지 않게 땅에 발 붙이고 기립근에 긴장되는 상태로 가져가기. 그리고 스마트폰 할 때 고개 숙이지 않기,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앞에 눈높이대로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그건 지킵니다. 지하철에서 예전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당장은 모르지만 볼링공을 머리에 이고서는 계속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쌓이면요, 여기가 커브가 C자가 돼야 되는데 일자를 넘어서서 역C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운동 수행 능력 되게 안 올라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걸을 때 주머니에 손 넣지 않고 어깨 펴고 걷기, 이렇게. 웬만하면 추울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고요, 어깨랑 가슴 편 다음에 장갑을 껴요. 앞뒤로 흔들면서 운동을 다니죠. 그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서 다니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한다. 둔근 자기개발. 제가 둔근이 좀 약해갖고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스쿼트 할 때 원하는 정도의 강도를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힙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계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앞벅에 힘을 안 싣고 둔근에 힘을 실어가지고 걸어요, 저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꽤 도움이 많이 돼요. 일상 자세에서 내가 근육을 자유자재로 타겟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몸이 매년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저의 루틴을 알려드렸고, 올해 계획은 뭐니 김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약간, 그쵸, 인스타 통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무거운 무게도 들 수 있고, 동시에 유산소를 할 때의 기능, 페이스라든지 호흡의 정도가 작년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눌린 엉덩이나 둔근의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포커싱을 해갖고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식단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사람이 매년 몸 컨디션이 같지가 않아서 운동 수행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그런 식단으로 했다가는 운동 수행력을 올려가면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파악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이클링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탄수 130 이상, 단백질은 100씩 가져가는 그런 식단을 3일 정도를 하고, 그 다음 3일을 순탄수 130에 1.5에서 2배 정도, 200에서 250 사이에 되는 순탄수를 먹는 거를 3일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루를 그거에 또 2배 되는 순탄수가 350에 400 정도로 오르는 그런 사이클링 기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운동이 찰지게 먹는지 아니면은 똑같은지, 여전히 피곤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고자 사이클링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혜원이 도대체 킬로칼로리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순탄수 130 먹는 앞 3일은요, 칼로리로 굳이 따지면은 1500 정도를 먹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 뒤에 순탄 1.5에서 2배 정도를 먹는 3일은 1800 정도를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따지면은 2100 정도를 먹습니다. 이런 식단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스타일의 식품으로부터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규칙을 갖고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 기준을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루에 어느 정도 킬로칼로리를 먹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들 닭고야 식단 달리고 누구 다이어트 따라고 할 때 우리는 나를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방향을 정리를 먼저 해요. 하고 나면 나는 과연 어떤 식의 운동을 하고 싶은가, 어떠한 자세로 운동에 접근하고 싶은가, 체지방을 터는 운동을 하고 싶은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은가를 정의를 하세요. 단기 다이어트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단기 다이어트 하고 나면은 우리는 현타를 맞잖아요. 요요라는 현타. 그게 목표가 아니시라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관점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 결국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객관화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진짜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고, 운동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결코 내일의 공복 몸무게를 내리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나의 몸과 마음과 멘탈을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자. 이 관점으로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거를 매일매일 지속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된다. 기존이랑 다르게 강박에서도 벗어나고 눈바디는 더 멋져지는 것 같고 예전보다 텐션도 높고 더 건강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좌절금지하시고 텐션 높게 가는 걸로 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장하기 위한 운동 머릿속에 박으면서 오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